전에도 한번 논란이 빚어졌던 게 대통령 공관 문제. 당초는 육군 참모총장 한남동에 있습니다만은 거기 공관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뭐 오래돼 갖고 헐었고 뭐 좁고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공관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때 논란을 빚었던 것은 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이른바 천공 법사라고 하나요? 스님이라고 하나요? 역술이나 합니다. 역술인 그런 게 제일 낫겠습니다. 천공이라는 사람이 당시 인수에 고위 인사를 같이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거기에 땅을 보러 온 것이죠. 여기에 좋은 땅이냐 아니냐, 길지냐 아니냐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이 공관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.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. 그런 게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, 그 당시에도 그 주장을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있죠. 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크게 뉴스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 그걸 부인하고 그래가지고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했었어요. 그런데 그 당시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 국방부 대변인입니다. 부승찬이라고. 이 사람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. 그래갖고 지금 곧 나오는 모양이에요.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그게 사실이다. 이런 지금 내용을 썼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거짓말한 거냐? 진실 게임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.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부승찬 씨가 물론 이제 김종대죠. 김종남인가요? 김종대. 김종대 정의당 뭐 이 사람 보좌관을 했다는 걸로 이제 국방 전문 의원 아닙니까? 대통령실에서는 그 당시 아마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쓴 책이 권력과 안보 이라는 책을 500일간의 일기랍니다. 500일 동안 부대변인 하면서 대변이죠. 대변인이었나요? 하면서 했는데 대변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자리죠.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너무 구체적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이죠. 이분이 그 부승찬 씨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선 남영신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돼야 되고 이게 허위가 되려면 그렇죠. 그다음 부승찬 씨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근데 거기에 그때 천공 역술인이 왔고 고위 인사라고 나온 사람이 지금 경호처장 아닙니까? 김영헌 현 대통령 경호처장이죠. 같이 갔다는 사람이. 그러니까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 자리에서 수사나 재판이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진술이 구체적일 때는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. 근데 이 부승찬 씨의 말이 지금 나온 게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, 전부 다. 그러니까 지난해 2022년 4월 1일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미사일 전략 사령부 개편식에 갔는데 부 전 대변이죠. 부대변인입니다. 부자 하니까 부대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 전 대변인이 이제 당연히 장관을 하면 대변인을 따라가는 거죠. 그러니까 참 총장이 좀 보자고 화장실에서 귓속말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얼마 전에 땡땡땡과 천공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자기가 받았다. 남 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. 남영신이가 그 보고를 한 사람은 그 공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사관이었다. 아마 뭐 상사나 준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부사관. 그렇죠. 준이는 아니고요. 상사, 원사 뭐 이런 사람이죠. 그런 분이죠. 총장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 총장 공관 담당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은 사람이 지금 개입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총장 담당 총장 공관 담당 부사관, 그다음 남영신, 그다음 이 부승찬, 대변인, 그다음 김용헌, 그다음 뭐 김종대는 나중에 듣고 이제 발표한 걸 했다. 그리고 이 부 전 대변인은 육군의 다른 인사들한테도 추가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갖고 확인을 했다는 게 이제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.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걸 부인을 그 당시에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
아주 사실 무근이다.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 간 적도 없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또 대통령실을 의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? 더군다나 이 부대변인이라는 사람, 전 대변인은 김종대 전 의원의 또 보좌관 출신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정치적인 싸움으로. 그러니까 이게 진위 싸움인데 어쨌든 또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왜 그 주변에는 그런 역술인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자꾸 나오는지 전에는 또 무슨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또 그렇죠. 한동안 설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가 아까 딴 꼭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합리적이고 그래도 공부를 갖다가 정통으로 한 사람 아닙니까? 그 저도 뭐 역술을 전혀 믿지 않으니까 그 뭐 우리 동창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믿지 않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그렇습니다. 김건희 씨, 이 처가집 개통이 거기에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? 사업하는 사람들 장모님, 장모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하고요. 거기는 이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은 과거의 일을 갖다가 판단하는 직업이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는 역술이 있을 수가 없어요. 저희들도 무슨 재판할 때 잘 모르겠으면 역술인 불러놓고 하면 좋겠어요. 옛날에 누가 죽였다는데 그게 맞습니까? 증거는 없는데 그러면 역술인이 죽였습니다. 그러면 재판하면 좋겠는데 이 재판이라는 건 과거의 증거를 가지고 하고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합니다. 그다음 원고가 청구한테 증거가 없으면 원고 청구 기각이지.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그 원고가 돈 빌려줬습니까 안 빌려줬습니까? 그렇게 물어가지고 그 사람 말에 따라서 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사업이라는 건 있죠. 장래의 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. 장래에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. 그건 아무도 모르죠. 그거는 사업을 해가지고 한 5년 10년 지나봐야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조금 불안하고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늘 그런 역술인들을 찾아가는. 심지어 옛날에 저는 본 적 없습니다. 이병철 전 회장이 사람 뽑을 때 옆에다 역술인을 앉혀놓고 놔두고 했다는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역술인에 의존하는 게 불안하니까요. 자기가 정치인이 특히 그럽니다. 정치인 치고 제가 알만한 정치인 치고 역술인 집에 안 갔다 왔다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대선 때마다 꼭 한마디씩 나오더라고요. 어느 역술인이 누가 이번에 당선된다고 그랬더라. 과거에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, 러시아가 제국이 멸망한 게 그 니콜라 2세 때 그 유명한 요승 라스푸틴, 그 사람이 이른바 그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죽이고 하여튼 했다가 우리 공민왕도 신돈도 있고 그러니까요. 민비도 그 무슨 여자 역술인한테 완전히 그냥 홀려가지고 그러니까 역술인한테 그게 도움을 받는 사람은 거의 다 나중에 정치도 힘들던데. 늘 불안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결론 얘기하려다가 엉뚱한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그쪽이 아무래도 역순인이 좀 가까울 수가 있겠더라고요. 본 적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전혀 아닐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런 그럴 리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관제라든가 이건 안 살림 아닙니까? 그 여자의 영역.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. 지금 이제 말이 이제 서로 부딪히니까 확인은 안 되지만 부승찬 전 대변인 말이 맞다면은 그리고 천공이라는 이런 사람은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몇 번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듯이 이 천공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이 정도면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요.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 어떤 김종대 의원 이런 사람들을 갖다 명예훼손을 고소했지만 그래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이라면서요. 그렇겠죠. 고발을 했으니까. 이 정도면 있죠. 이게 나왔으면 있죠. 이쪽에서 오히려 무고로 고소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천공이 갔든 안 갔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또다시 제기가 되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야 간에 이재명 수사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거기다가 김건희 특검까지 하겠다고 저 난리 법석을 치고 무슨 농성까지 하는데 또 이거 나오면은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이게 다시 이제 재부상될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 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의 명분을 더 제공했다는 것으로 보고 이거 국정조사해야 한다. 대통령실에서 거짓말 그러니까요. 이렇게 공격을 하면 국면 전환을 시킬 수 있고. 그런 게 이제 참 안타깝죠.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저는 개입했다고는 안 보지만은 여하튼 대통령실에서 이걸 허위사실 유포로의 명예훼손 고소하고 이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거짓말 아니냐, 정치적 의도 아니냐. 이재명 대표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고 이게.
그러니까 이게 그 도덕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본인은 역술인한테 가더라도 딴 사람이 역술인한테 갔다 왔다면 좀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. 자기는 가더라도 내로남불식으로.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역술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진다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행정을 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간데도 상당히 할 때마다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마다 이게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그 고 교수님하고 이야기했잖아요. 그 감찰관인가요? 청와대 감찰관인가? 뭐죠? 특별감찰관.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 탁 거기서 조사에 들어가고. 그러니까 역술인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든 민주국가, 선진국가의 행정 체계는 있죠. 법률, 그다음 정해진 룰. 그다음 여기에 따라 행해져야 되는데 아까 라스푸틴이라고 했잖아요. 이게 신돈이고 모든 게 그런 개입하면 무너지는 게 국가의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고 어떤 그 전혀 근거 없는 이런 게 개입해가지고 국가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면은 국가의 기능이 무너지거든요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이게 뭐 천공이 있고 없고 그다음 이 사람이 어떻게 행각을 떠나서 있죠. 이번 기회에 특별감찰관도 좀 임명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라든가 그 주위에 이런 그 사적인 우리도 최순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결국은 무슨 그 최순실 아버지 누굽니까? 무슨 목사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이 되고 했던 게 결국은 그 탄핵까지 이르렀는데 그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 어떤 천공이나 역술인이 주위에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주고 어떤 국정농단 또 나중에 그 횃불 집회에서 나올지 모르거든요. 촛불 집회에서 이런 걸 사전에 막으려면은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가지고 이런 일이 아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이걸 갖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고집이 세니까 내가 개입 안 하고 또 뭐 천공인지 뭐 진짜 내가 모르는 사람이 했다. 이러면서 놔둔다면 이게 원래 조그만 댐의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듯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추후의 국정 운영의 중요한 요소로 될 수 있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실의 그런 설명, 입장을 믿고 싶어요. 대통령실이 거짓말이야 했겠습니까? 김영은 경호처장까지 지금 있는데 당사자가 그때 갔다는 사람이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이 다시 언론에 보도된 것은 김종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의 책에서 나온 얘기고 대통령실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고 김종대에 대해서도 고발까지 했답니다. 그러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. 명확하게 밝혀서 지금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그게 명확하게 밝혀지니까 김의겸은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그걸 사실로 믿고 있어요. 있죠. 우리는 이제.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책까지 써갖고 또 민심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그건 엄벌에 쳐야죠.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에요. 그리고 만일에 사실이 또 맞다면 그에 따라서 엄히 조치를 해야죠. 천공이라든가.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뭐 지시를 했겠습니까? 만약에 사실이 지금 이 책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김영현 처장을 비롯해서 그에 관련된 사람들은 문책 조치가 있어야지.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야당은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또 공격을. 그러니까요. 계속적으로 지금 이 빌미를 삼을 거 뻔해요. 이후에 벌써 역술인 이야기가 몇 번째 나온 그러니까 거거든요. 그걸 걸피되면 그동안 건진법사 팔아먹고 이 천공 팔아먹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이게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준단 말입니다.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거죠. 뭐 책에 그런 내용보단도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까지 이걸 부인을 했었던 내용인데 다시 책이 그게 사실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거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안 아닙니까? 우리가 사실 역술인 비슷한 일 때문에 진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. 그럼요. 근데 또다시 이런 게 생기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러려고 결혼도 했고 뭐 이렇게 다 이런 온전한 가정을 지닌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뭐 김건희 여사 쪽 일이건 어쨌건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지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보수 정권 때마다 어떻게 이 점술가 내지 뭐 종교인이 개입해가지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갖다가
혼란에 빠뜨리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가 또 보나마나 정치적으로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좀 그것도 조기에 예.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사실이 아니면 아까 하신 대로 예. 뭐 김종대 의원 그다음 특히 이 부승찬 이분이 예. 정말 악의적으로 그랬다면 이거는 국정을 완전히 파탄에 빠뜨린 거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.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거든요. 예.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